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5월 8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만간 다시 등판을 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집거를 하다가 등장을 하는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주변 환경, 여건이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특정한 일정한 팬덤이 있는 경우에, 지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지층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렸다시피 총선 패배 이후에도 오히려 팬카페의 회원수가 급등을 하고 있다. 상당히 늘어났다. 한 2배 정도 늘어났다. 그런 말씀도 제가 전해드렸고, 요즘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의 댓글이나 아니면은 당원 사이트, 당원 게시판 이런 것을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조기 복귀,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 출마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날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전당대회 시기를 지금 6월 말 7월 초로 예상이 되는데, 그걸 7월 말 8월 초까지도 늦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좀 등판의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심평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당장 전당대회가 열려서 출마를 하면은 총선 후유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조금 후에 좀 지나서 한 가을쯤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출마가 가능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가까운 의원들에게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는 즉각 한동훈 위원장이 받아쳤습니다. 언론의 취재에 응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왜 보도를 해주는지 모르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는 처음에 심평 변호사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국민일보, 일간지 국민일보에서 심평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가 기사를 실었는데 아마 심평 변호사가 그 기사를 보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국민일보 4월 21일자 보던데, 제목은 한동훈 척 국힘 전당대회 올 가을 연기 추진설, 이렇게 이런 제목입니다. 거기 보면은 기사 내용이 심평이 이야기하기 한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오는 9월 내지 10월로 미루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오는 6월 7월에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에 총선 참패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중에 일주일 후에 심평 변호사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정 정도 성찰의 시간을 가진 뒤에 올 가을에 당권 도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시나리오다. 당장 6월 7월에 하면은 어렵지만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지고 정교해지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가을쯤 당권 도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한동훈 적극 반박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전당대회를 연기해달라고 가까운 의원들에게 요청을 했다, 이런 것은 본인의 스타일과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심평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이 국민일보 기사가 처음 났을 때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심평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자, 이것이 오늘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를 좀 시사를 했죠. 지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6월 말 7월 초를 7월 말 8월 초쯤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황우여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모든 언론이 한동훈 등판에 시간을 벌였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황우여 이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그 7말 8초를 이렇게 뒤로 놓치는 것이 한동훈 등판을 위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는 연계설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본인은 단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한동훈의 그 전당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황우여 위원장이 그 의도는 하지 않았더라도 황우여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연결하려는 것은 정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서 무슨 뭐 전국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절차가 있죠. 대의원도 뭐 소집을 해야 되고 절차가 있으니까는 지금 6월 말 7월 초는 빠듯하다. 7월 말 8월 초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시간을 벌게 된 건 맞죠. 시간을 좀 벌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 황우여 간처를 시키면은 그래서 점점 더 한동훈 등판 쪽으로 환경이 조성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 그럼 실제로 한동훈은 어떤 생각일까? 자, 한동훈 그 재등판을 위한 어떤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에 비대위 위원들과 만찬을 했죠. 그 비대위원회를 지냈던, 그리고 또 당 사무처 20명 정도가 만찬을 했습니다. 그때 앞으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당 대표를 안 나설 사람이 전직 당 대표가 현직 당 사무처 요원들과 정례적으로 만날 수가 없죠. 현직 당 대표가 있을 텐데 만약에 한동훈이 안 나오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본인이 이 출마, 전당대회 출마 한 발 더 나가서 당 대표로 복귀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 발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상민 의원이 그 한동훈 전 위원장과 통화를 했다고 지금 라디오에서 밝혔죠. 그래서 하루 이틀 새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아마 이번 주에는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상민 의원은 원래 민주당 소속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나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에 총선에 출마를 했었죠. 뭐 패배하긴 했지만 현역 정치인들 그 총선 후에 현역 정치인과는 처음으로 만나는 게 됩니다. 이상민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나면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선거 지원 요청을 했던 가수 김원국 씨도 통화를 했다. 그래서 조만간 보기로 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점차 등판을 위한 연기가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등판 반대론이 지금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죠. 당내에서. 이것이 오히려 한동훈의 재등장을 원하는 지지자들을 좀 자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지자들이 홍준표 또 오세훈 이렇게 한동훈 등판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니까 오히려 지지자들이 빨리 등판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그 사이트 그러니까 그 팬카페 회원이 폭등을 하고 또 댓글도 많이 달고, 심지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단독 회담을 하기 전에 함성덕 교수하고 이명백 교수가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마치 확인되지 않은 지금 어떤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죠.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의 대권 경쟁자가 될 사람은 비서실장으로 쓰지 않겠다. 그래서 원희룡이 실제로 그래서 안 썼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자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까지 요구를 하면서 오히려 그 한동훈 대안론으로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등판 반대론이 오히려 재등장을 원하는 지지자들을 자극을 하고 있는데, 자, 홍준표 계속 이 총선 패배 책임론 한동훈에게 덮어 씌우고 있죠. 한동훈을 겨냥해서 대권 노래하다가 말아먹었다. 앞으로 당에 얼씬도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전당대회 연기를 그 가능성을 언급한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도 홍준표는 오늘 공격을 했습니다. 당 대표도 아니면서 당 대표 행세하면서 전당대회 연기 운운한다. 과간이다. 자, 전당대회 연기는 한동훈에게 유리하다. 이 등식이 지금 돼 있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 전당대회를 연기하는 데 대해서 홍준표가 또 견제구를 날리면서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도 오늘 있었고, 오세훈 서울시장 며칠 전에 TV조선 출연해서 한동훈이 총선에서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에 함몰되는 바람에 선거에서 졌다. 그렇게 또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상황이 나중에 대권 가도에서 홍준표, 오세훈 연대, 홍오 연대론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렇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찐윤이라고 하는 친윤 중에서도 찐윤들이 일제히 좀 한동훈 책임론을 다시 부각을 시키면서 등판에 조기 등판에 반대를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규 그 원내대표 출마 접었죠. 이철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원내대표 출마하려다가 결심을 접은 것은 자기가 10명의 공천관리위원장 중에 한 명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동훈은 원톱으로 뛰었으니까는 더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이죠. 그런데 왜 나오려고 하느냐? 나는 원내대표 안 나오는데 당신은 왜 당대표 나오려고 하느냐? 은연중에 그런 말을 했고, 윤재옥 사실상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청거를 한 윤재옥 전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해서 아직까지는 원내대표네요. 아직 안 뽑혔습니다. 9일날 내일 뽑죠. 윤재옥도 오늘 기자회견까지 해서 6월 말 7월 초는 당선자들 21대 국회의원, 중진, 고문들 의견을 다 모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전대 연기론에 세기를 박았습니다. 자, 전대 연기는 한동훈에게 유리한 국면이 되는 거죠. 그걸 또 다시 세기를 윤재옥도 박았습니다. 윤재옥도 친윤으로 봐야 되겠죠. 자, 내일 이런 말들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는데 거기서 한동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22대 국회가 이제 5월 30일부터 시작이 되면은 완전히 이 특검 전국이 조성이 되고 한동훈 특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속히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한 대적할 수 있는 이재명, 박찬대 그리고 국회의장의 지원까지 받죠. 이번에는 추미애가 되던 또 법사위원장도 가져갑니다. 이 막강한 야당 생존을 위해서 방탄을 위해서 사법 리스크 벗어나기 위해서 초강경 투쟁에 나서는 민주당에 대적할 그 투톱이 조속히 탄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한동훈 외에 그런 역할을 할 인물이 있다면 그런 인물이 당대표가 되겠지만 어차피 뭐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 출마를 하게 되면은 한동훈에게도 기회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